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극의 분류 중에서도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연극의 분류 중에서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총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네. 똑똑한 친구들 기억하고 있군요. 첫 번째는 비극, 희극, 희비극.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극의 분류 중에서도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연극 교과서 158페이지입니다. 모두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생각 열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윗부분에는 그림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공연 사진입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 같은데요. 왼쪽은 여자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개를 굉장히 아플 것 같이 쫙 꺾어서 있고요. 코도 실질적인 코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그림 같아요. 오른쪽은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냈습니다. 네, 아래 부분 공연 사진 한번 보실게요. 왼쪽 부분 한번 봐보세요. 아, 옛날 시대에 정말 저렇게 살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연극 3풀의 한 장면이네요. 오른쪽은 뭔가 이게 막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어떤 저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대의 한 부분이 공간의 한 부분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이 무대 위에 쫙 걸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비사실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적이라는 말과 비사실적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사실주의 연극입니다. 사실적인 연극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59페이지고요. 연극 역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적인 연극과 비사실적인 연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번 사실적 연극을 이해해요 교과서 15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적 연극의 특징은 뭐래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 그게 바로 사실적인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범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연극. 요즘에는 이런 사실적인 연극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내 친구한테 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날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학로에서도 연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요. 표를 여기에서 쭉 훑어보면 첫 번째 소재가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간은요, 실생활에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구성합니다. 막 왔다 갔다, 막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언어는요, 뭔가 막 외계어를 쓰지 않고 일상적인 말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말을 했을 때 삶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대화, 현대어들로 대화를 합니다. 무대는요,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집을 딱 갖다 놓은 것처럼 무대 장치나 조명이나 음향을 사실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상이나 소품 이런 것들을 분장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적인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작품 배웠던 것 중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 배웠었죠. 최초의 사실주의
작품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무대들이나 인물들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근데 그때 시대 사실적으로 그려냈는데 그때 시대의 어떤 사상과 부딪혔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일었었던 거예요. 무대나 그런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관객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더 반발이 컸던 거죠. 너무 실제같이 느껴지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작품은 차범석의 산불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외국 작품으로는 입센의 인형의 집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차범석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159페이지의 작가 알아보기 그쪽을 잠깐 보시면은 차범석 작가님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애욕과 갈등을 또 민족 분단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요 산풀이란 작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셨고요. 이 부분이 이번 졸업고사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비사실적인 연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비사실적인 연극 한번 보세요. 무슨 연극이 실제랑 똑같아. 연극은 연극일 뿐이야. 현실 그 자체일 수 없어. 연극 자체는 허구잖아, 허구. 라고 생각하며 만들어낸 작품들이 바로 비사실적 연극인데요. 구체적인 삶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과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본질만을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비사실적인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적 연극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다룬다면 비사실적인 연극은 꿈, 환상, 상상 이런 것들의 내용을 소재로 합니다. 자, 우리 꿈을 꾸다 보면요. 앞뒤가 막 맞는 꿈인가요? 막 여기서 아니죠. 장소도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하고 꿈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큰 괴물이 저를 쫓아오는 꿈을 정말 많이 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을 무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을 비사실적인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나 조명, 음향, 분장 이런 것들도 그냥 굉장히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 극적 장치를 이용해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부러 막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해설자가 나와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연극이에요. 이거는 공연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표현주의, 서사극, 노래와 음악이 극을 이끄는 뮤지컬 다 비사실적인 연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비사실 연극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상징주의 연극. 자,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징주의 연극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거는 아돌프 아피아의 상징주의 무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계단과 덤마루밖에 없죠. 네. 이 무대에 조명의 음영으로 분위기를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상징적으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상징을 가지고 연극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과 같이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됐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주변 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요, 상징과 분위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징주의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표현주의 연극이 있어요.
표현주의는 사실주의의 이성과 논리, 객관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반성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이 표현주의 연극이 시작했는데요. 표현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어떤 연극으로 오기 전에 미술에서도 나타나고 음악에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거치면서 연극으로도 오잖아요. 그래서 표현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주의에 반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물을 왜곡하거나 강렬한 색을 보여주거나 기괴한 동작을 보여주거나 언어도 뭐 논리적인 일상의 대화가 아니고요. 그냥 왁 소리를 지르거나 독백 그런 어떤 짧고 간결한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작품을 표현주의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사진은요, 게오르크 카이저의 아침부터 자정까지라는 공연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사회와 대립되는 모습을 몽환적인 분위기의 무대로, 몽환적이죠,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서사극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브레이트의 작품을 함께 예를 들어가면서 서사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